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캠핑카를 사는 과정 중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요즘은 외국 수입 캠핑카들도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캠핑카를 고를 때 이게 수입 캠핑카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국산 캠핑카를 사는 게 좋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국산 캠핑카와 수입 캠핑카의 비교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캠핑카 사용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캠핑카하고 국산 캠핑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캠핑카의 기반이 되는 이 자동차에서부터 선택이 좀 달라져요. 국산 캠핑카라고 하면 이제 포토본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칸 기반, 그리고 이베코 기반, 그리고 종종 이제 벤츠 기반의 캠핑카들, 솔라티라던가 카운티 같은 이런 캠핑카들도 있고,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는 듀카토 기반의 베이스 캠핑카와 포드 트랜짓 기반의 캠핑카들 위주로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이제 두 종류로 크게 선택이 되잖아요. 미국식은 이제 거의 주로 휘발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식은 디젤 이제 위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국산 캠핑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디젤의 경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도 연비가 좀 준수한 편이죠. 근데 수입 캠핑카 중에서 특히 미국식 캠핑카들은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비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차도 3600cc 가솔린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00km 정도 탄다고 했을 때 한 450만 원 정도 기름값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연비가 한 5km에서 한 6km대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고, 제 차 말고도 오라이언 캠핑카도 한 4km대에서 5km대까지도 이렇게 좀 연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휘발유 엔진에서 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운전할 때도 스트레스도 많이 없는 약간 그 진동의 떨림이 없기 때문에 또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승차감 이런 게 좋고, 그 다음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도 확실히 휘발유 엔진이 조금 더 디젤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국산 캠핑카나 수입산 캠핑카를 선택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AS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이 자동차 AS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요즘은 그 미국 직수입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량 정비하는 기술이 좋아서 생각보다 차에 대해서 고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동차들도 웬만하면은 좀 다 고치는데, 물론 가격이 이제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런 단점만 아니면 뭐 수입 캠핑카도 운용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오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산 캠핑카에서 200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캠핑카들은 뭐 한 7.2m부터 8.3m, 8.2m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캠핑카들이 있고, 포터 캠핑카 같은 경우는 5.6m, 6.4m까지 길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카운티 캠핑카가 한 7m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죠. 국산 캠핑카들은 칸 기반 캠핑카도 그렇고. 근데 수입 캠핑카들은 그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모델이라고 해도 7.4m 정도 되는 제 캠핑카라든가 오라이언 캠핑카, 그 다음에 P746, 뭐 리모르 이런 애들도 다 7.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긴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수입 캠핑카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그 르보야저나 뭐 이런 것처럼 막 8m급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수입돼서 들어오는 이 캠핑카는 7.4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운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고 편하게 주차하고 뭐 하려면은 7.4m도 조금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포토 사이즈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적당한 사이즈, 한 6.4m 정도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주행하기도 편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포토본고를 꺼리시는 분들은 운전석이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토본고가 넓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의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좁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본고의 단점은 워크스루가 안 된다는 거, 이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도 국산 캠핑카에서 포토본고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본거 타시는 분들은 조금 안 하긴 하겠지만 사고 났을 때 이제 앞코가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다리 다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캠핑카로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그렇게 큰 사고 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산 캠핑카하고 수입 캠핑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냥 일단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가 어떤 식이냐의 차이인데, 이제 제 취향입니다. 국산 캠핑카는 약간 트렌드가 모던하면서 화이트 계열의 우드 느낌으로 나면서 약간 그 어떤 풍이 있어요. 국산 캠핑카만의 어떤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천정 등도 뭐 간접등으로 막 이렇게 라인 막 꼬불꼬불 들어가 있고, 하얀색의 화이트 하면서도 약간 좀 그 모던한 느낌으로 좀 많이 되고,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식은 좀 많이 투박합니다. 가구 색깔도 좀 정말 뭐야 이거 미국 어디 그냥 오래된 시골집에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나기도 하고, 유럽식 캠핑카들은 조금 더 화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 판단인데, 인테리어 기준은 유럽식 캠핑카가 제일 좀 예쁜 것 같아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해야 되나? 제일 예쁜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국산 캠핑카. 요즘은 뭐 국산 캠핑카들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좀 투박하지만 이런 미국식 캠핑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인테리어가 투박합니다. 가구 색깔도 그렇고, 그냥 등 같은 것도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운라이트처럼 박아져 있지, 이게 뭐 이제 국산 캠핑카처럼 화려한 실내는 아닙니다. 이제 레이아웃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요.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유럽식 캠핑카나 미국식 캠핑카들은 이렇게 앞 운전석하고 조수석 공간을 이렇게 돌려서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캠핑카 레이아웃들이 많아요. 국산 캠핑카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워크스루 구멍 정도만 딱 있고, 이렇게 공간을 수입을 해서 하는 캠핑카는 제가 알기로는 200호 기반의 그 타이푼 T820 정도, 그 다음에 뭐 몇 개의 요새 캠핑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호 외에는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캠핑카들이죠. 요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시트 커버링 작업을 했고 아이보리색으로 했잖아요. 화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보리 시트 관리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 말고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동차 시트, 그리고 자동차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죽 제품을 코팅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이제 바로 요겁니다. 폼포나치 레더 코트라고 하는 건데, 폼포나치 제품들은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 자동차가 블랙 시트만 출고하는 게 아니라 아이보리, 베이지, 그 다음에 뭐 브라운 해가지고 좀 다양한 컬러로 요새는 시트들을 출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죽 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오염이라던가 이염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이 걱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문하면서 저희는 이제 블랙 시트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화이트 시트는 정말 예쁘긴 한데, 내가 진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폼포나치인데요. 좋아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요 폼포나치를 총 4분께 이거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극세사 수건이 하나 오는데, 들어있으니까 한번 탈탈 턴 다음에 그냥 물로만 적셔가지고 이 시트들을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세척을 한번 해주는 거죠. 시트를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이 스펀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극세사 융 같은 요게 하나 부들부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고, 여기에 코팅제를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슥슥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가죽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쓱 갔던 길들 이렇게 쭉 가면서 발라주시고, 뭐 좀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이 살짝 코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이 극세사 하얀 타월로 코팅된 부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쓱 다 닦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트가 한번 코팅이 돼서 오래 가고, 그 오염도 많이 강해지고요, 이염도 많이 안 생기는, 그래서 가죽 코팅하는 건데, 이 폼포나치 레더 코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진짜 한번 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아껴놨다가 제가 나중에 차 새로 출고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가죽에다가 한번 코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 차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자동차들 색깔 있는 시트, 뭐 블랙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코팅 한번 해주시고, 집에 있는 소파 가죽 제품들은 다 이걸로 코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은 100ml 정도 되고 한 번 사용할 때 한 30ml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한 통 사면 한 3번 정도는 코팅을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이게 용량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뭐 이 제품은 많이 사용한 제품이어가지고 후기도 많고 그래서 좀 유명한 제품이에요. 레더 코트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유럽 캠핑카라든가 이제 수입 캠핑카들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라반으로 따지면은 한 60에서 70cm 이상의 공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길이는 7.4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맨 뒤에서부터 맨 앞까지 했을 때 한 5.7m 정도, 실내 공간이 딱 거의 5.7에서 5.9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카라반으로 캠핑카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이 작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공간이 작진 않아요. 사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좀 큰 캠핑카로 가더라도 이 상하이 국산 캠핑카들은 독립 샤워를 잘 안 넣어주고 통합형 화장실로 좀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냥 변기하고 화장실하고 샤워 공간이 한 공간에 있는 형태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작게 만들면서 알차게 이제 쓰는 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이전에 캠핑카는 약간 통합형 화장실이었는데 이게 샤워만 하고 나면 이제 물이 좀 많이 튀잖아요. 특히 화장실 안에다가 가구를 넣어주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샤워하고 물 튀면 가구에 어떻게든 물이 젖고 가구가 습기도 먹어요. 그냥 좀 그 다 닦고 나오느라고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유럽식 캠핑카들은 아무래도 독립 샤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로 샤워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고 화장실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독립 샤워를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구나. 진짜 특히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면은 씻기기도 정말 편하다.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럽식 캠핑카들은 주로 이 드랍다운 베드, 위에서 내려오는 침대가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국산 캠핑카들은 대부분 벙커를 사용하죠. 벙커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뭐 호불호가 있어요. 벙커가 더 편하신 분들은 그냥 벙커 사용하면 되고, 실내에서 침대가 내려와 가지고 침대로 쓰는 거가 편하시다 싶으면 뭐 침대 있는 거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국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그 벙커의 마감이 저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지짐이 원단 같은 이렇게 벙커의 그 인테리어 마감이 나는 좀 별로더라고. 그거 좀 깔끔하고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그 누빔처럼 이렇게 벙커되어 있는 그 인테리어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벙커 공간이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요새 국산 캠핑카의 장점이죠. 인테리어를 할 때 내부 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쓰고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확실히 수입 캠핑카가 아무래도 그런 업력이라든가 구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공간 하나하나 진짜 알차게 쓰고, 그다음에 수납 공간 하나하나 알차게 쓰는 거는 확실히 수입 캠핑카들이 좀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국산 캠핑카의 장점은 쉽게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 받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수리하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그래도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수입 캠핑카들은 고치는 곳들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제 차도 고칠 수 있는 곳들이 미국식 캠핑카를 취급하는 업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서 거기다 그냥 맡겨서 고치는데,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고치려고 멀리까지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 캠핑카하고 수입 캠핑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설비입니다. 설비. 이 설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국산 캠핑카들은 일단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설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청소 용량,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을 다 큼직큼직하게 넣을 수 있게끔 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수입 캠핑카들은 그에 비해서 설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뭐 태양광 설비라던가 그 다음에 배터리에도 분명히 이제 증설을 해서 늘릴 수는 있는데, 국산 캠핑카처럼 뭔가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짜면서 이만큼씩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증설을 하다 보면 어디인가 공간에서 수납 공간에서 손해보는 그런 공간들이 생깁니다.
청수를 뭐 많이 늘린다거나 무작정 많이 늘린다거나 배터리를 많이 늘린다거나 특히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지붕에 이 설비들이 많아요. 수익 캠핑카들은 뭐 나와 있는 거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뭐가 많아서 태양광 패널도 뭐 국산 캠핑카처럼 뭐 2,000W, 3,000W 올릴 수 있는 게 힘들고 제 캠핑카도 정말 알차게 해가지고 한 800W 정도 올렸고 오라이언 같은 경우도 한 600W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수익 캠핑카들도 보면은 보통 한 600에서 한 800W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비가 이제 조금 한국의 입맛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수익 캠핑카들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비 중에서 가장 또 차이 나는 거는 한국인의 입맛이죠. 바닥 난방이 있냐 없냐 가지고 가장 큰 차이예요. 수익 캠핑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 난방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주로 사용하는 열원도 가스 히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맥스 히터처럼 휘발유를 써가지고 바닥 난방을 하는 작업을 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걸 만들면서 고려해서 만든 국산 차하고 수입이 다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설비를 뜯어가지고 바닥을 조금 더 이렇게 고쳐가지고 바닥 난방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바닥 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산 캠핑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수입 캠핑카 타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 저도 이 전 캠핑카는 바닥 난방이 있었는데 지금 캠핑카는 바닥 난방이 없거든요.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카페트들이 다 깔려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한 좀 추울 때는 요 카페트가 깔려 있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발이 시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바닥 난방이 있으면 집처럼 좀 따뜻한 거는 장점입니다. 바닥 난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비가 그 에바스페커, D5 보일러 뭐 이런 거를 쓰잖아요, 국산 캠핑카들은. 그 바닥 난방을 돌리기 위한 흡기하고 배기의 소리가 있어요. 캠핑카들 옆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휘 하면서 막 그 소리가 나요. 그 바람 소리 펌프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민폐라고 할 정도로도 밤에 캠핑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캠핑장에서 못 들어가는 캠핑카들도 많아요. 왜 캠핑카 사가지고 노지 캠핑만 다니냐 이러는데 진짜 국산 캠핑카들은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그 겨울 되면은 캠핑장에 갔다가 민원 받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솔라티 캠핑카 탈 때도 그 D5 보일러 소리 때문에 옆에 텐트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예 자리를 저 반대쪽으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슬린 건 사실은 실내에선 들리진 않기 때문에 내가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내가 쓰는 데 큰 문제 없다. 이게 이제 뭐 차이죠. 수입산 캠핑카에서도 약간 미국식이 그래도 설비가 좀 나은 편입니다. 청수 용량도 늘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뭐 전기도 늘리는데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중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한이 없는 게 미국식 캠핑카의 어떤 장점이고요. 유럽식 캠핑카는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이게 너무 많이 증설을 하면 검사받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청수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설비를 많이 늘리는데 약간의 제한이 좀 있어요. 그리고 청수 용량 같은 경우, 오수 용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산 캠핑카 같은 경우는 막 청수 200리터 뭐 기본이고 오수도 한 200리터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제 캠핑카 같은 경우도 청수 증설해서 청수 200리터에 블랙 그레이랑 다 합쳐가지고 28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물보다 사실 버린 거를 받는 용량이 더 큽니다. 어디 나갔을 때 물이나 이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미국식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블랙 그레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얼마나 편하겠어 하는데 미국식 안 써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식 캠핑카 좀 써보시면 아 이게 진짜 블랙 그레이 시스템이 굉장히 버리기도 편하고 쓰기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설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국산 캠핑카가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캠핑카입니다. 국산 캠핑카들 따뜻해요 겨울에. 근데 수입 캠핑카들은 좀 추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들 많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저도 그냥 캠핑카에서 겨울에도 잠 못 입고 잘 정도로 뭐 좀 우풍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완전 막 냉골처럼 춥진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오늘은 이제 중고 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또는 새로운 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끔 레이아웃, 그리고 가구 디자인, 그리고 설비, AS, 그리고 차량의 정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캠핑카 기술도 그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캠핑카 사던 2020년도
이때 막 이때만 해도 그때 20년도에 샀던 캠핑카들도 결국은 18년도, 19년도에 제작된 캠핑카들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기술하고 지금 뭐 22년, 23년 정도에 만들어진 캠핑카 기술하고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뭐 2, 3년 정도 된 캠핑카들은 사는데 뭐 충분히 좋다. 이렇게 저는 국산 캠핑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입 캠핑카들도 가격이 요새 좀 많이 낮아졌죠. 왜냐면 연식이 오래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 캠핑카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도 수입 캠핑카에서 걱정하는 AS 문제라든가 설비에 대한 문제들도 다 돈으로 고칠 수 있고 못 고치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 연식이 좋은 국산 캠핑카냐 아니면 좀 연식이 되더라도 좀 괜찮은 수입 캠핑카를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